특집이다 보니까 포터모어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사전에 이제 각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뭔가 희망했던 기숙사와 뭐 나온 결과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그리핀도르나 뭐 슬리들이나 이런 기숙사들의 어떤 덕목이랄까요?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유명한 기숙사죠. 해리포터의 기숙사 그리핀도르는 아시다시피 용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용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용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용기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피터 페티그루. 그 누구냐면 쥐죠. 론이 키우는 쥐인데 이제 나중에 볼드모트한테 가서 붙는 맞아. 배신자. 그 제임스 포터 무리의 그 피터 페티그루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임스 포터도 되게 세베루스한테 엄청 스네이프한테 엄청 괴롭히고 학폭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하고. 근데 그게 무슨 용기예요? 용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볼드모트한테 붙거나 그 학폭하는 건 그냥 나쁜 짓이잖아. 나쁜 짓이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용기인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이게 이 뭔가 나무위키에 따르면 좀 잘못된 방향의 용기는 만용이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용기는 그저 자만심이 낳은 오지랖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저는 약간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박연진이 학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은 학폭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름의 용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같은 그런 구부생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다 뿐이지. 근데 용기라는 사전적 정의를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용기가 뭐죠? 용기는 그러니까 약간 해리포터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피터 페티그루 같은 사례가 있는 걸 보고 하니까 안 보고 이런 건가? 그런 것도 이제 용기의 덕목? 약간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저지르는 거가 용기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보통은 좋은 쪽으로 쓰이지만 나쁜 쪽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믿는 거를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행동력? 저력이랄까요? 본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약간 솔직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천하는 마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해리가 그리핀도르고 해리포터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제가 그리핀도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행하는 용기가요. 저는 본연적으로 선해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착한 척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뭔가 그리핀도르가 되게 불사조 기사단에 가장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뭔가 이제 볼드모트한테 맞서 싸우는 것이 나중에 자신의 이력이나 뭔가를 봤을 때 좀 내세우고 싶은 그런 뭔가 마음이 있을 것 같은 이거는 궁예질인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선한 사람도 되게 선한 행동하는 사람도 이제 이 자체가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착한 척이 아니잖아. 척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본인 생각하는 건 남들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저는 그리핀도르가 별로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되게 잘 안 보이는 유형인데 이게 뭔가 되게 대표적인 기숙사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없고 뭔가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사람들이랄까? 그래서 이게 현실감이 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삼총사가 그렇게 굳건한 것도 뭔가를 위해 진짜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도 저는 멋있긴 했지만 솔직히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슬리데린이나 후플푸프 이런 쪽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후플푸프랑 슬리데린, 레븐클로가 어떤 이미지인지 제가 잘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슬리데린은 살라자르 슬리데린이라는 이제 창시자가 만든 이제 기숙사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야망, 권력욕 그리고 그 이전에 이거는 뭐 순수혈통입니다. 굉장히 근본주의자인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순수혈통들이 많이 들어가는 기숙사로 알고 있고요. 이게 슬리데린이 해리포터 상에서는 굉장히 뭔가 악랄한 집단으로 좀 묘사가 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근원적인 의문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야망, 야심 이런 거잖아요. 이게 나쁜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발현되면 좀 권력욕이나 좀 되게 사사로운 데 쓰는 그런 걸로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이거 되게 현실적인 성격 유형 같고 그리고 저는 슬리데린을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돼가지고 저 되게 야심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반전미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스네이프도 그 중에 얘고 그리고 이제 레귤러스 블랙이라고 시리우스 블랙의 친척인가? 뭐 아무튼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볼드모트로부터 벗어나서 이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리데린을 되게 애정하는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플푸프, 헬가 후플푸프가 만들었죠. 이 성실, 근면, 인내, 충직 이런 것에 이제 대표격인 이제 기숙사인데 사실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죠. 이 후플푸프의 어떤 진가에 대해서 가장 대표격인 인물은 캐드릭 디고리, 세드릭 디고리. 로버트 패틴슨 배우. 미키, 우리 미키가 우리의 미키. 이제 후플푸프 출신이고요. 이 사람들이 후플푸프 하면 되게 그냥 마냥 속없이 착하고 되게 순하고 이런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끈기 이런 거예요. 끈기, 뭐 성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핀도르 다음으로 죽음을 먹는 자들한테 가장 많이 맞서 싸운 기숙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름 행동력이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는 걸 봤는데 이것도 저만 재밌을 수 있는데 다들 그 기숙사에 출입을 할 때 뭔가 그 뭐 슬리데린은 뭐라고 어디는 뭐라고 이런 게 있는데 후플푸프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나무위키 읽다가 알았는데 어떤 후플푸프를 읽을 때 그 음절의 박자, 8박자대로 두드려야지 뭐 길이 열린대요. 귀엽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가 안 바뀐대요. 그래서 나 이게 너무 무슨 말이야? 근데 나 이게 오피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걔네 기숙사는 그렇대요. 네, 그리고 로에나 레번클로 기숙사는 지혜, 지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혜, 지식이라고 했지만 되게 너드, 괴짜, 약간 좀 덕후기질, 뭐 참신함, 탐구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흔히 떠올리는 가장 대표격인 인물은 루나 러브굿. 되게 괴짜 이미지죠. 근데 엄청 학구파고 뭐 그렇게 루나 러브굿이 나오고요. 이렇게 4가지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희망하는 기숙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희망. 뭐 사람의 유형이 딱 이렇게 4가지로 당연히 나뉘진 않습니다만 여기는 좀 들어가고 싶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아까 뭐 본인이랑 뭐 슬리데린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전 그래서 약간 후플푸프? 근면, 인내, 충직, 공정이라 되는데 제가 진짜 잘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니 저는 근데 자비님이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더 가까운 거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리핀도르. 저는 진짜 완전 그리핀도르라고 생각해요. 자비님 진짜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좀 더 궁금합니다. 진짜 그 용기가 가상이에요? 삶을 막 쓰는 용기? 좀 대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뒤를 안 돌아보는 것 저지르는 게 있어요. 그건 확실히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어서 되게 딱 생각이 났어요. 자비님이. 공감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짱구님은 레번클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되게 덕후기질이 있고 되게 학북하고 진짜 문헌적인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레번클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본인은? 저는 아까 희망하는 기숙사는 슬리데린인데 우리가 보는 꽃가의 기숙사? 나는 레번클로. 응? 레번클로? 응. 근데 저 주위에서 레번클로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검사가 레번클로가 나왔는데요. 근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그나마 후플푸프? 근데 성실하지 못해서 좀 탈락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근데 후플푸프도 맞는 것 같은데 인내. 그러니까 후플푸프가 본성인데 그냥 떠오른 이미지는 레번클로인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딱 떠올랐을 때 저기 꽃가는 되게 뭔가 되게 또박또박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게 의외로 나 진짜 신기한데 제가 진짜 멍청하거든요. 진짜 멍청한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에 대한 이미지를 똑똑이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똑똑이 이미지보다는 약간 뭔가 더 탐구하고 싶어하고 되게 뭔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거 진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 보여요. 근데 똑똑이 이미지가 당연히 있죠. 똑똑하니까요. 안 똑똑해. 아니 근데 개멍청해. 이보다 이게 어쩔 수 없어. 이미지라는 것이 존재해. 그러니까 제가 왜 레번클로가 아니냐고 생각했냐면 저는 진짜 뭔가 되게 꾸준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뭐 진짜 덕후기질 이런 게 없고 한 번 있긴 했어. 뭐 해리포터도 그 중에 하나긴 한데 좀 좋아하는 거긴 한데 또 막 남들을 다 제치고 막 좋아하는 그런 건 또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아 다들 결과? 저는 제가 레번클로우인 줄 알았어요. 저는 호그와트 레거시 할 때도 레번클로우 선택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이미지가 똑똑함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그거 하고 싶었어요. 무조건 난 레번클로우라고. 근데 후플푸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성실, 인내, 끈기, 충직 잘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되게 성실하고 한음을 파시고 있잖아 진짜 지금. 근데 그거는 제가 이게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재밌어서 하는 거야.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가? 그거는 동기부여가 좀 다른 거고. 그러고 있으니까. 끈기라는 측면에서 근데 맞는 둘 다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한 것 같아. 둘 다 맞아. 근데 그 덕후라는 측면에서 진짜 완전 레벨. 진짜 와, 완전 저는 진짜 정말 끝까지 갑니다.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 진짜 무서워. 가장 무서워 나 진짜. 끝까지 갑니다 진짜 저는. 네. 그쪽이 자비는 저는 이제 검사 결과에 이제 그리핀도르 나왔는데 완전 일친. 사실 근데 그리핀도르 검사할 이게 좀 저희가 옛날에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약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도 사실 옛날에 저 지금 최근에 안 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리핀도르 나왔어. 난 후플푸프일 줄 알았는데 자비. 후플푸프? 난 후플푸프가 그냥 약간 근데 나 착함 근데- 이렇게 맞아. 알고 있었어. 나는 헷갈려 근데 레버클로랑 자비는 후플푸프가 착한 것도 너무- 당연히 막 평화주의자고 착하고 음.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그게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 잠깐 말하긴 했는데 완전 착하다기보다는 사람 좋아하는? 근데 나는 왜 그리핀도르가 잘 안 맞냐면 그리핀도르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으로 대의를 위한다는 느낌이 있어. 아니야? 아닌가요? 그게 자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비가 대의를 위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 대의를 근데 위하시는 나름 총 떼매는 역할들을 하는데 난 아니 내가 근데 봤을 그게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대의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사상 이 사상을 일구어야 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자비가? 그러진 근데 대의. 이게 약간 그리핀도르의 느낌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리핀도르는 약간 좀 정치적인 나 되게 아니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사상이 있어야 한다. 약간 좌파 집단처럼 보여. 네, 좌파 집단 아닌가? 약간 말하자면 그렇지. 행동하는 좌파. 사실 걔는 그러진 않지. 대의가 있진 않죠. 근데 되게 정치적인 거 관심도 많으시고. 관심만 있는데 저는 사실- 진짜 딱 그리핀도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니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친구들을 다 그 유형을 분류해놨거든요. 전화번호부에. 그래서 재밌게 다 사신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레번클로, 그리핀도르 이렇게 각각 붙여놨었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가장 안 나오는 기숙사가 어딘지 알아요? 후프푸프. 슬레이드린? 슬리데린? 그리핀도르. 진짜 없어. 분류를 하기가 진짜 애매해. 없어. 그런 용기나 뭔가 기계나 이런 거 보여준 사람이 내 주변엔 많이 없더라고. 근데 나도 내 주변에서 제일 용기 있는 건 자비가 맞아. 그 용기라는 그거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 용기가 나쁜 걸로. 난 용기. 아니 이게 좀 그렇지. 어쨌든 되게 감사합니다. 네, 그리핀도르시죠. 근데 슬리데린은 나는 비열인 줄 알았거든. 전혀 몰랐네. 비열이 뭐예요? 비열함. 그런 이미지가 있지. 근데 야망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슬리데린 주변에 많은 것 같아. 주변에 야망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나는 저기 남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야망 야망 있고 저기 친구 저희 동시도 야망 있고 나는 슬리데린이라고 생각. 난 그 작가 케이씨도 슬리데린이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이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이미지와 남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고. 오늘 재밌네요. 주장 진짜 예상치 못한 네. 게 재밌어요. 이 소리는 팟빵 음원 저작권 이슈에 빡친 꽃가가 내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제 꿈이 명확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기름 부어놓을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영화에서는 구조 설계를 할 때 되게 그 원동력이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세팅을 맞아. 하는데 저는 저한테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되게 비현실적이게 느껴지고 그런 게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요즘 몇 년간 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뭔가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쓰레기처럼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본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갖고 온 질문은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건 저를 생각해서 갖고 온 거긴 한데요. 아까 말한 덧붙인 그런 주인공의 욕망 설정이 이제는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유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그 스터디 그룹이 욕망이 너무 심플해서 좋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별 구차한 이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마치 진짜 이거를 못하면 죽을 것처럼 뭔가 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대잖아요. 난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 꿈이 없고 뭔가 청사진이 없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볼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건 좀 이래요. 말들은 뭐 어때 괜찮지 본인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솔직히 없잖아. 걱정하는 것도 있고 뭔가 되게 한심하게 보는 것도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없잖아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목표 설정이 없다 이런 이미지인가? 제가 사실은 쫄려가지고 좀 궁금해서 좀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오히려 저는 꿈이 있는 게 좀 특이한 사람 같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고 되면 좋지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저도 있잖아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지는데 갑자기 제가 저의 꿈을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저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 아니라요. 그거는 뭐 내가 잘하면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결과겠죠. 근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그냥 제 꿈이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난 진짜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안 오길 바라는 게 나의 꿈이에요. 그거 말고는 꿈이 없어. 근데 나는 이 전자 후자 나는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꿈은 그럴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거를 뭔가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되기 싫은 유형은 있을 거 아니야. 되기 싫은 미래? 되기 싫은 미래? 반대로 생각해서. 그냥 남한테 피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일상적으로 되게 피해 안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일상에서는. 근데 일단 궁금해요. 꽃가님이 설정하신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한 꿈은 좀 거창하게 들렸을 수 있지만 다들 직업이라는 게 어쨌든 노후에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경제적인 안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기호도 있고 뭐 잘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 되게 직업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준비했다가 저거 준비했다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다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팟캐스트를 하는 의의는 저는 기획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어디서 먹히는 기획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써놓은 이야기나 뭐나 이게 뭔가 상업적으로 안 먹히다 보니까 이게 기가 죽고 그래서 이런 그냥 평소에 하는 그런 자잘한 생각들을 뭔가 표현할 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진짜 이거를 위해 좀 전력질주하고 좀 꾸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마땅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부럽기도 하면서 이건 제 못난 생각인데 좀 되게 그런 사람들이 동경하게 된다? 아니면 동경하는 게 아니라 좀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짱구님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비님도 막 글 이렇게 쓰는 거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랑 좀 다른 모습인 사람들을 보면 내가 괜히 기피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죠. 당연히. 저도 그런 게 있고. 근데 저는 계속 말하지만 꿈이 있는 게 진짜 특이하다니까요. 저는 꿈이 있는 사람이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꿈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모호한데 저는 그렇거든요. 반드시 뭐 하고 싶은 건 없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없는데 자잘자잘하게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책방 주인도 해보고 싶고 영화 제작도 해보고 싶고 내가 딱 이 정도야. 소설도 쓰고 싶고 시도 쓰고 싶고 그냥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것도 기회 되면 쓰고 싶고 이 정도지.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자잘한 생각. 근데 그게 이제는 그냥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는 망상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달까요? 나는 근데 이거는 조금 꽃가님이 조금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일단은 결정적인 건 내가 돈이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여건은 돈이에요. 근데 전 한 번도 그 돈을 쥐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못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이 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는 정말 극소수라는 거죠. 맞아. 어떻게 하다 보니 어차피 돈이라는 건
결국에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버는 거고 그때 내 앞에 있는 직업을 하는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거지 나 이 직업을 꼭 선택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정말 극소수라는 거죠. 제 근데 말은. 이런 거 같아요. 저희가 또 같은 대학을 나왔고 솔직히 저희 과가 누가 등 떠밀어서 가라 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오는 과인데 저는 사실 올 때부터 조금 반반이었고 그리고 뭐랄까 제 주변에 이런 열정 넘치고 끼가 가득한 짱구님 같은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뭔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게 저희가 좀 예를 들어 경영학과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으면은 뭐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직업이나 꿈이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뭔가 자신의 꿈을 위해 으쌰으쌰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내가 것 같습니다. 못하는 걸 너무나 알아서.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막 그렇게 막 제 꿈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저는 옛날에 뭐가 궁금했냐면은 재벌 2세들은 일 왜 하지? 그냥 돈 있으면 평생 그거 놀고 먹고 돈 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일하고 왜 머리 아프게 해야지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잘 모를 때는 그때는 그래서 난 돈 얼른 빨리 모아서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진짜 무슨 은퇴한 노교수처럼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고양이랑 놀고 그냥 맨날 그냥 술이나 먹고 이래야지 했는데 막상 이게 뭐 그렇게 막 큰 돈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이거를 계속 뭘 시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기업에서 막 포테토칩 파는데 이상한 포테토칩 막 계속 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안 될 거 알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요 그냥. 멋있다. 물론 뭐 지금 뭐 경제적 여건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거든요. 나이 진짜 70, 80 있을 때 70, 80 먹어도 그냥 돈 한 푼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그냥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저질러 보는 게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진짜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 없이 뛰어들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관성이 생겨서 또 저도 진짜 겁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밥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제 잘하니까 너 가게 같은 거 음식점 해봐 그러면 나는 난 절대 싫어. 나 그냥 내가 나 혼자 해보는 게 좋지. 그 어디 손님들 받고 이렇게 해라고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한계를 정했었는데 하나둘씩 그냥 제가 그냥 좀 무의식적으로 뭐 그런 일 같은 거 저질러 보니까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뭔가 경험이 중요한 것 같긴 하다. 한번 이 알을 깨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이제 쉬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제가 지금 술을 안 먹잖아요. 네. 옛날에 술 먹었을 땐 그래도 뭔가 기계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저 술 안 먹어서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고 행복한데요. 근데 더 뭔가 위축됐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뭔가 뭐 아무튼 뭐 개인적인 일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술을 끊으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근데 나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향이 다르다라는 정도로밖에 인식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인 거죠. 신중한 사람인 거죠. 꽃가님은 신중한 사람인 거고 자비님은 겁이 많은데 생각을 많이 하면 더 겁이 많아질 거 아니까 저지르는 사람이고 맞아. 그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봐온 자비는 늘 저지르는 사람이었고요. 꽃가는 늘 뭔가 주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주저라기보다는 신중한 사람.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도 그냥. 근데 나는 이것만의 강점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후회를 엄청 많이 해요. 인생이 너무 그런 것도 많고 후회하는 것도 많아. 이게 이렇게 생각해. 자비는 그렇게 저지르고 후회를 해도 막 그게 얘를 지옥까지 몰아가진 않을 것 같아. 그 후회가. 근데 꽃가는 뭔가 그 후회가 너를 수치심이 좀 많아. 진짜 몰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게 걱정이 좀 돼. 사실. 그래서 뭔가 엄청 신중한 사람이고 나는 그게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생각을 한 게 요즘 이게 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젊은 세대들이 의뢰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나 그냥 뭐 솔직히 뭐 돈 안 벌고 그냥 너처럼 백수로 지내고 싶어. 막 이런 말을 제가 좀 많이 듣기도 하고 막 그런 드라마 제목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약간 윗세대들이 지금 세대들을 볼 때 쟤네 너무 한심하다. 한창 때 일하고 뭐 꿈이 있어야지 뭐 저런 생각을 갖냐 라고도 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거를 표출하는 거는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 약간 밈처럼 쓰인다고 약간 생각하거든요. 회피한.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을 저는 왜냐면 제 주변에 저 빼고는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거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활동력 없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너무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실제로 쓰레기가 맞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한 진짜 객관적인 시선이 궁금했어.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그렇게 보는 거 그렇다 쳐. 근데 만약에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다고 치면 아 이건가요? 꽃가님은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그런 지금 이런 모습이 주변 친구들이 보기에 약간 좀 그렇게 보일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심할까봐. 한심할까봐?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심할까봐. 진짜로? 난 진짜 전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것도 좀 기만 같아.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그 밈처럼 아, 나 하기 싫어 이게 뭐랄까? 난 진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사려가 부족한 사람 아닐까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실제로 짱구님이 되게 좋게, 그러니까 뭐랄까,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사료가 없다기보다는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나? 근데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말이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명확한 네가 꿈이 없어도 네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이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온 거 좀 솔직히 같고.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한 게 꿈이 있는 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전 이게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리고 꿈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차라리 저는 솔직하고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딱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게 그게 그리고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약간 물론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긴 한데 막 너무 젊고 어린 분한테 하고 싶은 걸 찾아라. 꿈을 가져라 하는데 나 그 말 사실은 되게 무거워. 진짜 무거워. 굳이 그리고 왜냐면 솔직히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은 거 진짜 꿈 있다고 쳐도 이룰 가능성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이란 게 그냥 살면 사라지거든요. 당장 꿈이 없어도. 그 너무 약간 좀 강요하는 것 같아요. 좀 그거를. 저도 그거를 너무 강권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게 되게 별로라는 논의는 굉장히 한 몇 년 정도 있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거 쓴 사람도 엄청 조롱받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웃기니까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뭐 흔들리며 피는 꽃이다 뭐 이지랄하면서 뭐 너희들은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계속 뉴스에도 뜨지만 그냥 쉬었음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엄청 많은. 240만 명? 24만 24만 명인가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쉬는 거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거는 한심한 게 아니라 굉장한 사회적 현상이죠. 이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아니야. 거죠.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혼자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도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그게 무기력으로 이어질까봐가 걱정인 거예요. 그게 어떤 행동의 무기력이 아니라요. 정서적 무기력. 저는 그것만 아니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뭔가 내가 너무 한심하다라는 생각으로 갈까봐가 걱정인 거지. 주변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게 되게 오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8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2시간 반이 정말 기네요.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많은 얘기를 했었고 좀 해리포터 특집이니까 뭐 마무리로 혹시 뭐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마법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 해리포터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호그와트 레거시라고 그 해리포터 세계관 들어가서 내가 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뭔가 제가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아 진짜? 근데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제가 그걸 그냥 제일 많이 썼던 기술 아시오. 아시오 소환 마법. 일상생활 제일 많이 쓸 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아. 이거 뭐 가져와 아시오 하면 뚱 이렇게 오니까 정말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자비님은? 저는 주문으로 따지면은 이것도 나무위키에 찾은 건데 레파로라고 이제 다 수리하는 주문이거든요. 맞아. 저는 나 그거 진짜 많이 썼어. 저는 일단 물건을 사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좀 막 써요. 그래서 이게 별로 이렇게 그런 욕구가 잘 없어서 뭘 새로 사야 된다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그냥 뭐 하나 해놓으면은 그냥 계속 고쳐서 평생 쓸 것 같아 진짜. 근데 너무 좀 아까워.
저는 막 쓰진 않는데 진짜 새로 사는 걸 너무 싫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경험적인 거는 좋아하는데 좀 물건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리고 뭔가 이제 주문 같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순간이동 많이 쓸 것 같고 오. 아 진짜 너무 편하지 않아요? 진짜? 순간이동은 뭐예요? 그 시동어가? 없어요. 아 그냥 이동하나요? 그냥 그 어떤 정신력이 좀 필요되는 이동부터 막 마법이고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막 이런 그리고 거예요. 이제 같이 이동하려면 손을 잡거나 뭐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거 되게 그 영화에서 되게 잘못해가지고 맞아. 칼 맞잖아요. 절단되고. 맞아. 칼 맞아. 도비가 칼 맞죠. 맞아요. 토비. 우리의 도비. 마법 주문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는 사실 진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펜시브. 그 덤블도어가 자기 교장실에서 이 돌대야 같은 거를 이제 펼쳐놓고 자신의 이제 기억을 관자놀이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들여다보는데 제가 되게 어떤 기억의 혼재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맨날 그거를 막 복기하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있어서 뭔가 기억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저한테는 진짜 요긴하게 쓸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고 아 좋아. 안 좋은데 왜 좋다고 하시는 아 거예요? 좋아요. 안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린 게 저희 오픈 채팅 맞아요.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총 세 분께 드리고요.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짜와 시간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정확히 그 분을 알려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짜와 시간을 오픈 채팅 망명 갤러리에서 검색하셔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세 분께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우리 자비님께서 가져오실 건데요. 어떤 거를 가져오실 거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어른에 대해서 한번 오. 뭐가 이렇게 뭐 좋은 어른도 있고 나쁜 어른도 있지만 아무튼 어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뭐 어떤 물리적인 나이가 있나요? 그때 가서만 얘기해 보시죠. 아무튼 어른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발제문을 잘 준비해 주시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들으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빠이. 빠이.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망명 갤러리를 검색하세요.